노무현의 이창동은 영화 C를 나왔고 이명박의 유인초는 C바를 나왔고 탁현민, 곽현아, 김조광수, 곽동수가 함께하는 따뜻한 대중문화 사랑방 나는 딴따라다. 버라이어티 문화 토크쇼 나는 딴따라다 시즌2의 8회. 이번 주는요, 막말과 민주주의. 그래서 막말 배틀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탁현민 제일 빨랐어. 아, 진짜? 아니, 왜냐면, 우와! 하면서. 아니 지금 내가 홍원호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미친 듯이. 공부했는데.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 어쨌든 미친 듯이 탁재영보다 아니, 홍어의 0.2초 빨랐어. 수컷생 식기는 몸 크기의 25% 35% 정도 꼴이 양쪽이 보기 싫게 늘어져 있으면 가시가 붙어 있어서 자선 어보에는 너무 이렇게까지 저희가요 오늘 10,000원씩 걸고 이제 그 여기 스튜디오에 안 계신 분들은 왜 이렇게 지랄들이냐 이럴 수 있는데 저희가 막말 배틀로 해서 10,000원씩 걸어서 지금 제 앞에 50,000원이 있어요. 10,000원짜리 5개가 딱 있는데 이거를 1등한 사람한테 주기로 했거든요. 몰아주기로. 그랬더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 트위터나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과연 뭐가 가장 센 막말이었을까 2012년에 네. 아무리 조사를 거듭해봐도 홍호젓을 능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홍어젓이 최고야. 가장 압도적이에요. 아니, 그리고 제가 홍어젓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정말 회유를 많이 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제가 가장 먼저 그 뉴스에서 보고 트위터에 이런 막말이 있다라고 제가 제 트위터에 올렸거든요. 아, 지금 그래서 누가 먼저다 그러니까 지금 막 얘기하는 사실 거야? 홍어젓은 제가 선점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 오빠한테 문자로. 오빠, 홍어젓 나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박현아가 오빠 홍호젓 내가 먼저 하면 안 돼? 나 주면 안 돼?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탁재영이 선점했던데 그랬더니 탁재영한테 다시 곽현아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처음부터 홍호젓 얘기하기 그러니까 뭐 엉뚱한 다른 얘기를 좀 하다가 뭐라 그랬냐면 빨리 해. 홍어젓 내가 한다. 맞든다. 아니 이미 홍어젓은 다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한다가 없어 지금. 끝났어. 나 홍호젓에 아무 말도 보태지 않았대. 그래서 탁재영한테 달라 그러는데 탁재영이 싫다 그러니까 다시 또 저한테 얘기하길래 제가 탁재영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야 그냥 줘라 홍호젓. 그랬더니 탁재영이 뭐라고 했어? 못 줘. 내 젓이야. 왜 내 젓을 지 젓이래? 족가라 그래. 아니, 동생이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아니 정말 우리가 팟캐스트 방송이니까 예전하게. 망정이지. 지금 만약에 팟캐스트 방송이 아니었으면 홍어 삐 계속 이러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진짜 아쉽다. 근데 진짜 근데 압권은 압권이죠. 진짜 거두절미하고 오빠 홍어젓 나 주면 안 돼? 하는 문자였어. 정말 그 문자만 딱 볼 때는 그래, 내가 오빠를 간절했다고. 아니 나도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어요. 오늘 아침에 올렸거든요. 그랬는데 100 몇 개가 달렸는데 그 중에 홍어젓이 반 이상을 차지해. 진짜. 뭐 그냥 이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홍호젓과 관련해서 가장 웃기는 건 국회의원은 당무회의죠 그게. 그렇죠. 회의 때 홍어젓이라고 서슴치 않고 발언을 하는데 언론들은 홍어 X나 홍어 B로 다 얘기를 한다는 게 전 너무 웃겼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웃긴 것 같아요. 그 욕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홍어젓은 정말 모든 구성 요소가 찰지게 들어가 있는 욕이 아닌가 생각을 근데 해요. 어떻게 홍어젓을 생각해냈을까?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약간 그거 원래 많이 쓰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그 경상도 쪽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가? 나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게 또 처음 들어봐. 해안가 경상도잖아. 해안가. 예. 근데 나는 홍어젓은 처음이야. 근데 더 여자들은 웃겼던 잘 건 그 다음에 저 새누리당 당직자 중에 한 명이 홍어젓이 아니라 홍어젓을이라고 한 거다. 이런 아이, 뭐야. 아유, 멘트가 나와. 젖 같은 소리를 봤나 진짜. 그 다음부터 그러게. 막 머리가 복잡해서 홍어젓이냐, 홍어젓이냐. 그 다음에 젓도 이 젓꼭지 할 때의 젓이 있고. 젓갈. 홍어 젓갈. 아니 근데 홍어로 젓갈을 담그나요? 홍어 모르죠. 자체 아니, 홍어는 모르죠. 삭혀 먹지. 홍어는 젓갈은 안 담그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홍어에도 진짜. 홍어회 아니면 홍어 삭힌 거 삭힌 이렇게 거, 많이 먹죠. 홍어, 무침 이런 거. 근데 왜 만만한 게 홍어젓이냐라는 이게 있잖아요. 욕 중에 왜 만만한 게 홍어젓이야. 일단 홍어는 암컷이 훨씬 비싸요. 네. 네, 그래서 그래요? 아, 수컷보다요? 네, 그리고 아니 현아 씨 홍어젓 봤다며요.
아유, 그냥 질러. 보고 싶어요, 홍어조. 저는 인터넷에서 나름 제가 욕 전문가로서 홍어조세 기원을 찾아서 제가 나름 좀 자주 검색해봤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포털 사이트에다 홍어조시라고 쳤을 거 아니야. 쳤어요, 그렇게? 아니, 근데 홍어 X라고 쳤어요. 홍어 조시라고 쳤어요. 홍어 조시라고 쳤죠. 아니, 홍어 생식기. 홍어 생식기라고 쳤어요? 홍어 생식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욕 중에 사실은 많은 욕들이 그러니까 비속어니까. 동물에 빗대서 비하하는 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원초적인 타부에 그래서 그렇죠. 유래하는 욕. 그러니까 생식기를 가지고 하는 욕들이 있잖아요. 근데 홍어 조 그 두 가지를 결합시킨 아주 그 구성적으로 완벽한 욕이 아닌가 싶어요. 네. 홍어와 그 조슬.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홍어라는 물고기 자체는 굉장히 사실은 사람 몸에 이로운 그런 생선이에요. 생선이라기보다 이제 물고기죠. 네, 수산물이죠. 왜? 생선이라고 했죠, 이제. 생선인가요? 네. 근데 그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전에 자산어보에는 홍어의 효과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홍어로 국을 끓여 먹으면 몸 안에 더러운 성분이 제거되며 술의 기운을 없앤다. 이제 이런 아주 숙취에 아주 탁월하죠. 네네. 홍어의 살과 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75% 이상 함유되어 있는 혈전용에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해요. 근데 불포화 지방산이 이렇게 좋은 건가요? 그럼요, 좋죠. 오메가3. 오메가3 지방산. 왜? 포화가 안 되니까요. 네. 물어볼 줄 몰랐고 서로 공격하려고 하는데. 아니 근데 그 암컷이 훨씬 크고 맛있어요. 일단 홍어가. 그래서 수컷이 인기가 없어요. 그다음에 작아요. 그다음에 버림받는 존재구나. 수컷의 생식기가 2개가 있어요. 그렇게 2개라고 들었어요. 2개. 꼬리 옆으로 2개가 이렇게 되게 좀 보기 싫게 늘어져 있는데 거의 가시까지 있다고 해요. 가시까지 있어서 조업에 나쁘다는 얘기를 네. 처음 들었어요. 근데 얘기 들으니까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분이 왜 그 홍어 조시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렇게 잘라내 버리기 때문에 그 이제 또 어딘가에 쌓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좀 되게 싼 허름한 선술집에서는 그것만 모아서 이제 또 안주로 제공하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되게 싸고 그냥 만만한 거. 만만한 그야말로. 게 그냥,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더 기분이 나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들을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사실 이제 그분의 이제 완벽한 문장은 국민을 홍어 조수로 보느냐 너희들이라고 이제 물어본 건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국민을 거기 비유했다는 사실 그러니까요.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그 선박한 거죠. 좀 놀라웠어요. 어쨌든 부동의 일이. 부동의 1위는. 야, 나 진짜 너무 다들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나 홍어 공부 괜히 했어. 왜? 0.2초 차이로 존나 아깝다. 나도 너무 진짜 허탈해. 막 준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요. 김태호 사진까지. 김태호 사진까지 뽑았어. 그걸 왜 이렇게. 김태호 사진을 왜 뽑았어? 칼라로 뽑았어. 아니 이거는 그냥 그 뉴스 출력했더니 나오던데.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는 사실 2012년에 정치인들의 욕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인 욕은 네. 일종의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봐요. 네. 분명히 의도한 바가 있어서 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갑자기, 되거나 맞아요. 드러나거나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그걸 보면 수준과 의도를 동시에 알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홍어 조세 덮이긴 했지만 네. 그거 말고도 뭐 많은 막말들이 오갔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김경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민주당이랑 안철수 그 단일 후보 찍는 그 우리 지역 사람들은 오장육보가 없는 사람들이다. 예, 이런 막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물에 비유하는 그 막말이긴 한데 나 연기 좋아해. 왜 그래 나만 쓰레기야? 뭐 이런 말씀을 그분의 이제 말투가 그래요. 어저께 이것도 있었잖아요. 지금 배틀 계속 진행되는 거죠. 네네. 홍준표. 어제 맞아 있었죠. 나 홍준표 내가 할래. 네 면상 보러 온 거 아니다. 이거 내가 할랬는데. 네 면상 보러 온 거 아니다. 저희 아버지가 경비원이에요. 아파트 경비를 하세요. 실제로. 네. 그 홍준표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는 막말을 들으면 어떡하냐. 경비 일을 할 때.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원래 개소리에는 사람이 대답하는 거 아니다. 멋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역시 우리 아버지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내가 했던 말에도 주로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멋지다 그러는 거지. 아버지가 개소리를. 그렇죠. 어쨌든 홍준표. 홍준표
의원은 네 면상 보러 온 거 아니다. 아니다. 정말 뭐 좀 많지 않아요? 홍준표 이분? 씨도 많죠. 화려하시잖아요. 이분 그렇죠. 좀 직설적으로 좀 많이 날리시는데 난 이거 그러면 뭐. 그 11월 이내에 그 FTA 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100만 원을 주고 만약에 처리하면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의 아구창을 날리기로 했다.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 기억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그래서 기자한테 왜 아구창을 날리냐고 도대체. 이분이 주먹을 실제로 잘 쓰시나요? 그건 모르죠. 공안검사 출신이니까 잘 쓰실 수도 있죠. 그런가요? 나 아구창에 한 표. 또 다른 분들은 진짜 많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난리했었던 사람 가운데 지난 10월에 가장 망언을 했던 여인이 바로 비관 김성주 선생 아니에요. 그렇죠. 스스로 들었을 때부터 재벌 좌파다. 그거 나도 했는데. 했었고 거기다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애 젖 먹이면서 주방에 들어서 진생 진생 쿠키. 정말 또 온갖 진상짓을 다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다가 나 연계를 좋아하는데 가까이 와서 더 찍어요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느끼한 아줌마의 왜 이래? 나만 쓰레기야? 아니 이거 몰라요? 이거 그 코미디 빅리그에서 나오는 건데. 아 그래요? 안영미가 하고 있는 네. 그런 아니, 느낌. 뭐 똑같지 않아? 막 풀어봐봐. 그래서 1등은 가려보자고. 네. 난 김재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더 설명할 수 없는 그럼 난 박근혜. 브라우니가 저를 닮아 과묵하지요. 그것도 힘들어. 브라우니가 저를. 홍준표 이것도 있네요. 뭐요? 2대 기집애들 싫어. 맞다. 맞아. 그것도 있어. 어떻게 생각해 이대 기집애? 그분야말로 네. 진짜 보고인데요, 보고.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와요. 이것도 있네요. 김무성. 박근혜 후보는 하늘이 준비시킨 유일한 후보다. 저는 그 홍어전 다음으로 제일 많았던 게 MB였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거 넌 좀 너무 듣기 싫다. 그런 고전이에요. 클래식 진짜. 네. 영원히 사라지지 네. 않는. 그리고 뭐- 이것이 포탄입니다와 거의 좌우을 그렇죠, 겨루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얘기 많이 왔었어요. 오늘도 뭐 어젠가요? 뭐 인성교육은 교육의 가장 맞아. 마지막이다. 맞아. 그런 것도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의원하고 지난번에 네. 예전에 강도론 갖고 싸웠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맞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잘 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강도를 물리치고 다시 싸운다라고 얘기를 했고 박근혜 의원은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이 마음이 갑자기 강도로 돌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기엔 둘 다 강도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장물 챙겨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부끄러운 걸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부끄러운 거 모르는 분 한 분 더 추가. 여기 추가. 재수 성추행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새누리당 김영태 당선자 4월 18일 날 탈당 후에 이런 말 했어요. 사랑하는 당과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에게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 섬찟하네요. 그러게. 근데 정작 나는 지금 자료들이 전부 홍어의 암모니, 요소는 암모니아로 바뀌고, 자산 어보. 얘는 지금 과학을 준비해 왔을까? 지금 홍어에만 홍어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정작 지금 자료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사업 안 했으면 대한민국 전체에 물난리가 날 뻔했어요. 맞아. 와, 우리가 또 이렇게 저번에 했던 것도 있었잖아요. 뭐요? 4대강으로 휴가 가라고. 그것도 사실은 욕에 가깝죠. 막말이죠, 막말이죠. 이런 막말도 있습니다. 그 지난번 총선 때 조동원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백분 토론에서 노무현 정권도 사찰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더니 천호선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저야 모르죠. 이거 대박인데? 재밌다. 그것도 있었잖아요. 유인천. 약간 중간적으로 제 스코어가 일단 제일 지금 앞서는 거죠. 그러고 있네요. 착실히 점수를 쌓아가고 있는데. 유인천 찍지 마 씨발 이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씨발을 제가 그 영상을 봤더니 네. 되게 이렇게 좀 씨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씨발. 사진 찢어. 그래서 되게 유명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라? 이인재 한국 구할 사람은 맞아. 박근혜 후보밖에 없다. 그렇지. 구차하게 짝이 없는 얘기죠. 김문수 있으니, 이인재 의원이 김문수. 한 얘기 또 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부패 혐의에 쫓겨서 자살했다. 맞아. 갈 때까지 갔다고 도덕성을 보여주는데 기본적으로 도덕에 대한 개념이 없고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요즘 뜨고 있는 정우택 충북지사, 전 충북지사가 긴 긴 밤 잘 보내셨습니까? 옛날 같으면 관계 하나 넣어줄 때 할 때 이명박 대선 후보가 어제 온 게 지사가 보낸 게 아니었나? 허허 그러니까. 기자들 말 못했던 이거
이거 점수 좀 높게 줘야 되지 않나?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정말 클래식이야. 오래됐어. 너무 고전이에요. 근데 이게 죄책감이 전혀 없는 얘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센 것도 있잖아요. 뭐요? 얼굴이 예쁜 여자, 얼굴 못생긴 여자가 서비스가 서비스 좋다. 좋다. 얼굴이 마사지. 예쁜 여자는 어. 이미 많은 남자들이 그러나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은 서비스도 좋고 마사지 걸들이 있는 곳 대한민국의 마사지 걸 이런 단어 아니거든요 이거. 뭐예요, 그럼? 그 마사지 걸이라는 문화가 한국에선 없잖아요. 그냥 마사지사 아니에요? 안마실소에 가거나 뭐 다른 쪽으로 가도 마사지 거리라는 단어가 일본 문화나 퇴폐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갔다는 걸 상징해 주는 거죠. 자, 어워드 진행하죠, 어워드. 그러게. 자, 그러면 어쨌든 1등에서 밀렸지만 지금 2, 3위도 있고 또 의외의 복병으로 나머지가 1등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게.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오늘 욕 전문가 탁재영 PD 나오셨는데 오늘은 호가 뭐죠? 욕 전문가에서. 씨박 탁재영 아, 선생. 씨박 탁재영 선생. 씨바. 근데 사실 그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네. 욕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욕은 보캐블러리가 아니다. 그렇지. 후세다. 기세. 기세. 욕은 기세다. 역시. 예.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 기세를 몰아서 사실 그 욕은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렇게 그 씹어 뱉듯이 이 말을 뱉었는가. 그래서 그걸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했는가. 예. 그러면 사실 욕은 그 이제 자기의 어떤 효용을 다 한 건데 문제는 네. 과연 그 말을 들을 만한 대상인가?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으면은 뭐 예를 들면 제가 진짜 그 동남아시아에서 사기꾼한테 당하고 사기꾼한테 야 이 씨발놈아 너 한국 사람 돈 떼어먹고 이 개새끼가 너 발 뻗고 잘 줄 알았어 이 씨발놈이 이렇게 막 한국말로 제가 막 욕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새끼는 욕을 들어 싼 거지. 사기를 맞아. 쳤고 잡혀왔으니까. 싼 놈이지. 예. 근데 과연 이 말을 들을 만한 개연성이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그 칼날이 자기를 향한다는 거죠. 그 욕의 강도만큼 아주 더 큰 역작용이. 예. 그게 이제 해치혀가 몸을 망친다라는 거죠. 네? 진짜 교수 같아. 아, 욕에 대해서는 제가 예. 욕 전문가 역시. 형태별로도 진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형태별로? 욕을. 아까 얘기했듯이 동물에 비유하는 것, 그 다음에 생식기에 생식기. 비유하는 것, 그 다음에 문장형 욕들도 있잖아요. 어떡해요? 뭘 어떻게 해서 뭐 눈가를 그래, 퍼버려서 뭐 그 다음에 아스팔트에 갈아버린다는 국물을 쪽 빨아먹는다, 뭐 이런 거?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먹물 쪽 꼬챙이에 빨아먹는다. 똥구멍을 아니 그 사실 계속 추워추워거려. 아니 근데 그 주변에서 들어본 욕을 막 전라도 회상하고 쪽 있어요. 욕이 상당히 그 문학적이고 해학적인 것들이 많아요. 아, 전라도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어떡해요? 아주 뭐 기본형은 예를 들면 뭐 눈가에 먹물을 쪽 빨아먹어 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제가 그 들었던 전라도 욕 중에 읽었던 것 들었던 걸 가장 통틀어서 태백산맥에 보면 진짜 많이 나오죠. 이런 그 아주 그 욕의 향연이 펼쳐지는데 맞아요. 거기 이제 그 되게 못된 지주를 가리켜서 이제 농민들이 욕을 하는데 어따 이런 불알을 까서 소금 서마를 칠놈 같으니라고 이런 욕이 나와요. 생각만 해도 막 따가워. 불알도 없는 애가 뭘 따가워. 몰라 느낌에 그냥 막 따가워. 그 말이요. 배창시를 뽑아가지고 그냥 줄넘기를 돌려버려야? 뭐 이런 것들. 배창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그 고도의 창작력이, 창작력이 필요한 그런 욕들이죠, 사실은. 네. 자기가 들었던 가장 치명적인 욕은 뭐였어요? 내가 들었던 가장 치명적인 욕? 저는 제일 심하게 직접적으로 들은 것 중에는 뭐 없어요? 제가 들은 욕 여자들은 사실 그렇게 욕을 심하게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글쎄요. 술 먹다가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뭐 18년 정도는 들어본 것 같아요. 술 먹다가. 그것도 여자들한테 좀 심한 욕 아니에요, 18년? 그냥 근데 뭐 친구니까 이제 장난으로. 친구가. 에이, 근데 이제 그 씨발놈 씨발년이라는 게 네네.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맞아요. 타부를 건드리는 거죠. 건드리는 그런 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음.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숫자 18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게 이제 씹을 할에 그렇지. 이제 준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 생략된 어휘가 있는데 그거는 님이에요, 사실은. 님이만 띄어도 욕이 되죠. 근데 사실 그거에 이제 본디 원 문장은 님이 18놈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어머니와 이제 그 섹스를 성행위를 엄마랑 섹스를 할 녀석이다. 네. 영어로 하면 마더버커. 그럼 동수 씨는 저는 요즘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계속
진짜 평생 먹을 욕보다 더 많이 먹어요. 아, 맞아. 요즘 왜요? 많이 먹는다면서요. 뭐 우리 편 남의 편 할 거 없이 방송 나가서 말하는 모양새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모양새가? 그러니까 말하는 쳐다보는 눈깔도 뽑아버렸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뽑아서 혀를 쳤어 뭘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뭘 나눠줘? 너무 좋아한다 그러고 진짜? 저 새끼는 손가락을 끊어버려야 된다고 뺀지로 잘근잘근 빼서 뭐 이런 거를 더 기가 막힌 건 교수님 어떻게 해요? 그러고 캡처해서 보내줘. 아, 아니, 근데 그거를? 걔가 더 그거를 걔가 더 얘너 그거 좀 고만 보내라. 내 정신 알고 보니까 자기가 올린 거 아니야? 그래. 그 조교가 올린 거 아니야? 그 원전 아니야. 보여서 나한테도 그런 사람 있어. 자기는 아, 도와준다고. 아, 그게 뭘 도와주는 거야? 난 내 사진에 눈깔 파서 보낸 것도 있었어. 그것도 아, 있어요. 진짜? 여기 많구나. 전 주로 그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아주 어린 우익하고 얘기할 때, 얘기해서 끄덕끄덕하고 있으면 그걸 잡아다가 거기 뭐 빨간 칠해갖고 두건 씌워서 왜 총살당하는 장면 합성해서 하는 사진도 가장 최근에 오고, 그 손가락 심하구나. 뭐 상세하게 설명돼 있으면, 그러면서도 제일 그런 걸 보내면서 끄트머리에 그래도 힘내세요 이러고 보내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참 기분이 묘해지는 거죠. 진짜 심한 연육이네. 그렇구나. 한 2달 사이에 평생 먹은 욕보다 더 많은 욕을 먹고 있고 휴대폰 번호 알아내서 요즘 문자 계속 보내는데 정말 웃기는 게 자기 번호가 찍혀서 나오잖아요. 그거 뭔가 눌러서 자기 번호 감춤하고 욕을 써서 보내야 되는데 별 2, 3샵. 근데 아니야, 요즘은 스마트폰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뭔가 열심히 써서 보낸 거야. 그러고 나면은 그거 눌러둔 그 맨 뒤에 별 2, 3까지 찍혀서 와요. 모르는 거지. 그렇게 하고 누르면서 샵을 안 눌렀어. 그래갖고 뭐라고 하고 싶은데 어린애들이니까 얘기를 좀 하기도 그렇고 실제로 뭐 30살 넘었다 그러고 멀쩡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그거 보면서 욕하게 되면 많이 무뎌졌어요. 그래, 악플도 많이 보면 괜찮아요. 아니, 근데 평범한 회사원인 저로서는 그런 거 오기 전에 이제 이만 하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신이 전문가가 아, 욕 전문가가 무슨 또 아니, 평범한 저는 회사원이야. 그러니까 욕 전문가지 제가 사실은 뭐, 어느 찰지게 특정 잘하잖아요. 진영을 제가 뭐 어떻게 한 건 아니고요. 그럼 네. 그럼. 근데 요즘 어쨌든 동수 씨는 그 토론 프로그램에 많이 나가면서 그렇게 된 건 거죠. 네. 그래도 뭐 반대쪽에서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낫긴 한데 그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편에 뭐를 뽑아버리고 자르고 조이고 이런 거 하면은 들을 때마다 단어가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느껴져서 어떻게든 뭐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고 하는 거죠. 위축되라고. 근데 이제 무뎌져서 오면은 괜찮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위축되지 않는다는 걸 좀 알려줘야 돼. 그래. 나도 욕 나한테 그런 거 보내는 사람들 저 하나도 위축되지 않으니까 그만 보내세요. 헛쓰고. 그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런 막 쌍욕보다도 좀 성희롱적인 이런 멘트를 저한테는 자주 그렇죠. 보내는 거예요. 아. 뭐 예를 들면 진짜 기분 나쁜 거 나를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네, 이렇게 대응 성적으로 유린을 하는 거랑 그다음에 걸그룹의, 걸그룹을 쳐다만 보고 옆에서 같이 잠만 자기 이렇게 했는데 야 당연히 후자지 그럼, 이런 거야. 닥고. 기분 나쁜 거야. 닥치고 보자. 그 욕만 이렇게 막 모여져 있는 사이트 같은 건 있나요? 욕 전문가님? 저는 뭐 그 잘 모르는데. 제가 하나 만들까 봐요. 그러니까 어디다 대고 그냥 막 이렇게 그런 거를 모아서 아니, 근데 사실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사실 네. 저희 바닥이 좀 거칠었던 것도 있고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저도 욕을 진짜 많이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배웠어요, 일을. 그래서 뭐 들어본 최고의 욕이 뭔지 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처음엔 진짜 그 혼이 이렇게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욕 먹는 나 자신을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게 될 정도까지 욕을 먹었어요. 그것도 막 한국 사람들 앞에서 먹은 것도 아니고 막 이탈리아 소방관들이 한 30명이 이렇게 도열해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야, 이 씨발로 막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올 때 똥뚜까를 확인했어, 이 개새끼야! 막 이제 이런 욕을. 감독이 감독님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한 건데 그 똥은 출연자가 싼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마지막으로 내가 확인을 안 하고 내려와서 이제 이탈리아 그 청소부 아줌마가 우리 숙소를 치우다가 이제 컴플레인을 하니까 그 컴플레인이 통역을 통해서 감독님한테 들어오니까 날 쳐. 감독님은 그 마지막 그 우리 무슨 수료식 장면 같은 걸 찍다가 갑자기 열이 받으니까 이탈리아 소방관들은 다 이렇게 도열해 있고 너 개 씨발놈 내가 나올 때 그거 똥뚜껑 보라 했어 안 보라 했어 씨발놈아 이제 그거 왜 나? 아니, 그냥 앞에 있어서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날 보고 해 괜찮아. 그분 나름의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를 휘어잡는 하나의 스킬이었던 건데 일부러 이렇게 보란 듯이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 이탈리아 애들이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이탈리아 그 분들이 물론 잘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그런 거까지 가지고 컴플레인 한 것도 꼴 보기 싫었고 그다음에 이제 출연자가 솔직히 그걸 뒤처리 안 하고 나온 것도 꼴 보기 싫었고 근데 만만한 게 이제 저니까
저한테 이제 그렇게 사실은 되게 오버해서 욕을 함으로써 좌중을 한번 싹 휘어잡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 나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부터 욕을 많이 듣고 그러면서 이제 나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건 욕은 폭력이에요. 엄청난 폭력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욕을 할 때는 사실은 이게 폭력이다라는 자각을 가지고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할 때와 안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욕이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크게 나눠서 두 가지예요. 남한테 하는 욕, 자기 혼자 하는 욕. 자기 혼자 하는 욕 저 되게 좋아해요. 가끔 그러니까는 뭐 기분 좋아도 씨발 됐어 뭐 이런 게 될 때도 있고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기분 이렇게 좋을 때 씨발 막 이래요? 왜 뭐 그런 거 안 해서 됐어 씨발 뭐 이런 거 하는데 나. 예. 그리고서는 이제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결의를 다질 때 씨발 내가 두고 봐 씨발 결의를 뭐 이런 거. 때. 아니면은 정말 지금 이렇게 거의 앞에 감탄사가 거의 욕이에요. 술 한 잔 느낌표가 이제. 술 한 잔 느낌표가 딱 여기야. 마시고 이제 탁 이렇게 자기 기분을 정리할 때 딱 마시고 씨발 뭐 이런 거. 탁재영 PD 혹시 그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 서울이에요. 아 서울인데. 네네네. 야, 오빠 진짜 재밌다.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자기 혼자에게 던지는 욕은 뭔가 그런 어떤 자기 감정을 어떤 고양시키거나 어떤 차분히 정리하는 그런 어떤 자기 나름의 혼자서. 주술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주술. 네, 감탄사 혹은 주술 효과. 남한테 던지는 욕은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아까도 폭력이죠. 말씀드렸지만 개연성이 있을 때 써야 된다는 거죠. 아니 개연성이 있어도 사실 폭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사회 자체가 비폭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맞서야 될 때가 있어요. 자기 권리와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결의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욕은 기세다. 그때도 제가 네. 여행편에서 말씀드렸지만 동남아에서 사실 한국 욕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욕을 할 때도 가장 자신 있는 언어로 욕을 해야 그게 통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분위기고 이 눈빛과 이런 게 모두 합쳐지는 어떤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종합예술. 예, 뭔가 상대방을 위협해야겠다라는 생각 딱 들 때는 뭐 어줍지 않게 you motherfucker 뭐 이런 거 말고 뭐 그렇지. 그런 거 말고 빠가야로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씨발놈이 딱 한 대 하면 한 번 딱 가면은 벌써 그렇지. 기세.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위협적이니까 더 기분 나쁜 거지. 그러면서 얘가 좀 만만히 볼래는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전투 전에 어떤 그런 의식 같은 것도 되고요. 너 오늘 왜 이렇게 업됐니? 오늘 욕하니까. 오늘 진짜 전문가라서. 오늘 전문가라서. 아니 근데 하여간 듣게만 이거는 되네. 폭력이기 때문에 명확히 이거는 폭력인데 이게 통용될 만한 그리고 이게 나에게 필요한 폭력인가라는 걸 제3제사 생각하고 결의를 다지고 그 뒤에 나올 어떻게 보면 뒷감당까지 다 어떻게 보면 싸움이 붙으면 진짜 내가 실전 행동으로 나가겠다라는 각오까지 하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서 올라오는 욕 같은 거는 그런 결의도 없이 각오도 없이 그냥 이게 폭력인 줄도 모르고 맞아요. 그냥 막 던진다는 근데 거죠. 현아는 얘기할 때 보통 욕을 이렇게 반쯤 섞고 나는 그런 얘기를 하나 못 들어서 바른 말만 해가지고. 진짜? 아니 문자에는 그렇게 막 보낸다며. 씨발놈 뭐 이런 거 맨날 오빠 하니까. 나한테 씨발놈이랬어. 야, 너 그냥 이거 씨발만 까? 있는 내가? 거잖아. 아니 시읍 비읍만 했어. 아니 그러니까 그 되게 이렇게 그냥 대충 하죠. 오빠 홍어젓 놔줘. 안 줘. 이러니까. 아니 근데 나는요 옛날에 그 우리 학교에서 연기 실습할 때 저 연기 실습할 때 그 선생님이 너도 한번 배우가 돼보라 그래서 연기 실습을 한 적이 있어요 한 6개월을. 근데 선생님이 나중에 넌 정말 연기하면 안 되겠다 막 이러면서 한번 욕을 해보라고. 그런데 제가 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난 몰랐는데 욕을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너 욕을 못한다 그러면서 이문식, 유호성, 설경구 나와서 해봐. 그러니까 쫙 막 나와서 하는데 근데 내가 걔네랑 이렇게 딱 비교한 게 뭐였냐면 나는 욕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호흡을 한번 들이셔요. 그러니까 욕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는구나,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그다음에 욕을 하는 거예요. 쫙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 탁재형도 얘기했지만 욕은 기세다. 성품이에요, 성품. 성품. 그러니까 얘는 기세라고 얘기하면 저는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얘는 욕을 원래 잘하는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까 뭐 자기 뭐 기분 좋으면 아싸 씨발 뭐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건 그렇게 된 성품의 애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 기분 좋을 때 아싸, 씨발은 안 뭐 붙여. 이렇게 나만 하고 쓰레기야 진짜. 나만 쓰레기냐고 씨발. 그래서 선생님이 나만 쓰레기냐고. 선생님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연기를 잘하려면 쟤네들처럼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게 그 친구들이었어요. 이문식, 유호성, 설경구 그래서 저는 그러면 연기를 차라리 안 하겠어요. 저렇게 사느니 막 이랬는데 저렇게 사는 게. 근데 그 문식이랑 저랑 같이 살았는데 문식이도 그런 식의 아침에 일어나면 씨발 졸라 잘생겼어 막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그런 게 자연스럽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구나 여기 자기의 일상적인 언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줄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건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안 들리고 욕을 잘해야 된다라고 들리니까 이제 저는 안 된 건데. 근데 그 욕이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의식적으로 그렇죠. 하려면 어렵죠. 네. 아니 근데 욕을 많이 왜- 해보셨어요, 다른 분들은? 저는 정말 못했어요. 아까 그 이유로? 아니 욕을 할 일이 별로 없었고. 근데 오빠 이 부드러운 목소리에 욕을 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긴 해요. 근데 진짜 무섭긴 할 것 같아요. 아니, 만약에 욕을 하면 무서울 한번 거예요. 해봐. 씨발로만. 아니, 근데 저 리을자 발음 너무 굴렸어. 야, 씨발로마. 인도만. 아니야, 근데 그러는데. 표정이랑 이런 거 섞이니까 무섭고. 표정은 무서워요. 손을 크게 안 대고 작게만 얘기해도 어쩌다 살면서 밀렸을 때나 할 수는 있는데 그 저는 싸우려고 하게 되면 진짜 싸우게 되지 그냥 막 올랐다 내렸다 이러다가 가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정말 왜 작정하고 이건 하다면 또 자기 자랑이야. 왜 똑같이 역시 맨날. 아니야. 근데 그럴 땐 보세요. 크게 봤자 김호준의 크게 씨바는 되게 익숙하지만 주진우가 인상 싹 쓰면서 오. 씨발 이러면 나도 오그라들더라고. 그러니까. 맞아. 어준 오빠는 뭐. 근데 여자들은 욕을 잘 안 하잖아요. 현아는 어때요? 많이 하나는 해요. 잘하지. 2년 전년도 잘하고. 뭐라고? 여자들도 많이 해요? 여자들도 많이 해요. 그 여자- 일본이면 2년 전면. 현아에게 씨발은 추임새 같은 거예요. 오빠 밥 먹었어 씨발? 아까 저쪽이 감탄사라면 이쪽 탁재영은 감탄사, 박현아는 추임새. 아우 추워 씨발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그냥 붙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진짜 씨발을 좀 많이 하긴 해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해요, 어머, 그러니까. 이거 씨발 진짜 맛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아니 근데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그 외국에서도 한국어 욕이 낫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영어로 말싸움을 욕을 하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끝까지 이렇게 영어로 뭔가 근데 한국어로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말싸움을 하다가 예를 들면은 말싸움을 하고 있지만 내가 결국 내 의지를 관철하지 못할 때 은근히 그 사람 속을 긁으면서 하루 종일 기분 나쁠 만한 말을 마지막에 하나 탁 던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에휴, 평생 그거나 헤쳐먹고 사세요. 이러면서 그냥 딱 그냥 뭐 돌아서면. 기분 더럽게 나쁘고. 기분 더럽게 나쁘잖아. 거기서 일단 대화는 딱 끝나지만. 근데 영어로 이걸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열심히 싸우다가, 그러니까 따지는 것까지, 따박따박 따지는 것까지,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도대체 이게, 너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빠득빠득 우기면, 난 굉장히 모욕을 당했어. 뭐 이러고 끝내야 되는 거야, 말을. 영어로 네, 영어로 표현하자면.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한 번은, 정말 저랑- 다르다. 네. 난 모욕을 당했어, 이거 하고. 난 정말 오늘을 내 생애 최악의 날로 기억할 거야. 맞아,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그렇게 돼버리고 한 번은 캄보디아에서 그 베트남 국경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저랑 제일 친한 카메라맨이 있어요. 종갑내기 카메라맨인데 이 머시기 감독이라고. 근데 그 감독도 욕을 무지 잘해요. 저보다 더 잘해요. 진짜. 근데 그때 우리가 그때 그 사찌아 사건이에요. 그때가 사찌아 우리가 그날 하루에 사기 시도가 3번 들어와서 2번을 무찌르고 마지막 한 번을 당한 거야. 그래서 사찌아를 일단 아침에 잡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버스표 고가루 팔라는 새끼들 잡고 무찌르고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제 씨발 다 덤벼 막 이랬는데 마지막에 우리를 국경을 넘겨다 주겠다고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미니버스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근데 캄보디아 국경까지 그 라오스 국경까지 다 가가지고 이상한 무슨 아주 조그만 국경으로 밤에 되게 늦은 시간까지 우리 끌고 다니더니 결국에는 못 가겠다고 퍼진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고서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뭐 딴 차를 이용해서 뭐 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정말 완전히 지친 거예요. 영어로 따지고 아침부터 막 해가지고 막 돈 돌려받고 막 이게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모든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 그냥 알았어 어디 가서 자면 이러는데 그때부터 제 친구 그 카메라 감독은 아니 씨발 야 싸워야지 야, 따져야지 씨발 야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 네가 싸워 네가 아니 씨발 난 영어를 못하잖아 그러면은 야 네가 하면 내가 통역해줄게 통역해줄 테니까 네가 싸워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좋아 씨발 그럼 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너 번역을 해 야, 씨발놈들아! 이게 지금 맞아? 오케이. 어떻게 번역했어요? You motherfuckers, Is this right? 정말 뭐 이상한 거야. 맛이 좀 떨어진다. 아니, 그러니까 이상한 거 맛이, 이게 맞냐고, 씨발놈들 이거 무서운데. Is this right?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거야. 좀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막 안 그러니까는 오네. 이 캄보디아 얘가 이제 영어 좀 할 줄 아니까 더 막 지가 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맞는 조건이고 여기서는 이 컨디션에 뭐 에브리바디 동의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가 이제 꼭지가 돈 거예요. 야, 차 세워. 문 딱 열고 내려와. 씨발놈들은 다 내려 개새끼들아! 이러니까는 I'm sorry. 캄보디아. I'm very sorry. 아, 기세에 놀려서. If there is some mistake, please understand me. 그러면서 이제 만약 오해가 있었다면 풀고 싶다. 이렇게 나한테 나오는 번역 거예요. 안 했는데. 우리 나도 알아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상황을 해결한 거는 구수한 한국욕이었다. 예,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욕을 할 일이 생기시면 그냥 한국말로 해야. 가장 편한 모국어로 욕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근데 저 욕 많이 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욕한 건 좀 귀엽지 않아요? 아, 귀여워요. 그냥 저 욕한 거 일상 귀엽죠? 언어죠. 뭐 밥 먹었어, 씨발, 오빠 안녕, 씨발, 뭐 이런 어머, 거. 오빠 그거 좀 심하다. 내가 언제 그렇게 말끝마다 붙였어. 나는 그냥 문자로 시읍 비읍을 자주 보내.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추임새 혹은 감탄사가 욕으로 이렇게 되는 게 저희 때는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희 때는 정말 그런 애들 없었거든요. 진짜? 예를 들면 졸라 막 이러면 어머 쟤는 어떻게 저렇게 심한 욕을 해? 이런 거였지. 예를 씨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욕을 할 수가 있어? 막 이랬는데 요즘 점점 심해지잖아요. 요즘 청소년들 보면은 그 광고도 있잖아요. 공익 광고 중에 이 말에서 비속어 빼고 한번 말해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는 원인은 그런 뭘까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죠. 조수 입에 물고 다니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아니면 걸레를 물었다 뭐 이런 걸레 얘기 물었다. 하잖아요. 언닌 좋아할 수도 있어. 근데 아, 초등학교 뭐야? 야, 진짜. 편견이야 왜 이래? 왜 이래? 아무 조시나 다 무는 게 아니라고. 남의 쓰레기야? 이놈도 있고 또 자년도 있네. 이놈 자년 할 것 없이 모두 갖다 들어보자. Your turn, my turn, 개차. 진지한 사람 또 신기한 사람 이상하게 생긴 사람 모두 같이 놀고 있다. Your turn, my turn, 개차. 나따따라다 나따따라다 시원하게 한번 털어보자. 나따따라다 나따따라다 거침없는 이야기. 나따따라다 나따따라다 짜릿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들어봐 나는 딴따라다. 내 개성대로 내 열정대로 펼치는 세상. 나는 딴따라다. 다시 돌아가서 쓰레기야?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수업 시간 외에는 아주 짧은 쉬는 시간에만 말을 할 수 있는데 말하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을 만한 시간이 안 돼요. 점점 더 짧아지고 짧게 뭔가 분위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자기 기분을 표현하는 게 한마디로 할 때 욕 같은 거나 자기들만의 은어를 쓰다가 이제 졸라가 아니라 전라라고 자 뭔가 기분이 좋다 할 땐 그냥 들어갔고 제일 안타까운 게 정말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게 대박 이거 말고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 버릇하고 다양한 걸 접하지 못하는데 밑줄에 형광펜까지 닫혀 있는 걸 보고 하다 보니까 문학 작품이 이런 걸 접할 것도 모르고 기쁘게 표현하는 것도 모르니까 이게 사회가 좀 제대로 돌아가면 그들에게 말도 돌려줘야 되고 맞아요. 표현법도 돌려줘야 되는 게 지금 어른 세대들이 해야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의 숫자가 확 줄었어요. 맞아요. 그게 오늘도 제가 수업 시간에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발표하는 걸 듣다가 그냥 문득 쟤는 단어를 정말 몇 개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사용하는 단어 자체가 줄었다. 단어 자체가 주니까 표현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표현력이 주니까 발표를 잘 못하는 거죠. 자기가 아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홍어 생식기를 이용한 그런 아주 구수한 토속적인 욕을 이렇게 리바이벌 해주신 거는 어떤 우리말의 표현력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탁월한 업적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의 언어가 상당히 궁금해져요. 아 나도 궁금해. 그러니까 모범이 될 만한 정치인들의 레토릭은 사실 욕설보다는 패러독스가 있는 그렇죠. 말들이죠. 네. 그런 거는 사실 묘한 쾌감도 주고 맞아요. 동의도 네.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정치인이 수준 높은 빈정거림을 들어본 기억이 별로 그래도 없고. 몇 명 있잖아요.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불판을 갈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약간 서민에 가까우면서도 풍자적으로 해석하는 욕을 이렇게 욕설을 담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통쾌하면서도 산뜻하죠. 그렇죠. 얼마 전에 안철수 후보가 우리 문재인 후보한테 우리는 같은 캠프 출신이다. 농담이었지만 맞아. 상당히 재미있었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힐링 캠프, 힐링 캠프.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엄마 그럼 박근혜도 그 캠프 출신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캠프 파이어! 근데 이제 그런 예, 탁재현 오늘 완전 업됐어요. 지금 오늘 흥분됐어. 자료 준비 연구 보세요. 지금 A4로 거의 말을 가져왔어요. 시중 절반이 홍어의 효과. 홍어의 안무야. 근데 정작 홍어 조순 오빠가 먼저 해줬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때부터 멘붕이 와가지고 지금 오늘만은 이 친구를 칭찬해주고 싶다. 팩트에서 밀렸다 제가. 진짜 팩트에서 예. 밀렸어. 네, 근데 아니 정말로 욕설이 아닌 풍자로 국민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따끔한 어떤 것을 주거나 이런 정치인이 진짜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대변인들도 예전에 그 대변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그 경쟁이 약간 있었잖아요. 서로 풍자와 해악으로 자기가 이렇게 그 상대방을 압도하겠다. 근데 요즘 대변인들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나요? 저는 한국 정치에서 대변인이 그 멋있어 보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원고 읽고 뭐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자들과의 사적 관계를 통해서 뭐 만드는 거지 발표가 세련됐다거나 표현이 기가 막히다거나 이런 건 별로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는 뭐 요즘 박용진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박용진 대변인이 요즘 일단 다른 것보다 자연스럽게 말을 할 줄 알고 딱딱하게 읽는 게 아니라 아유 그렇게 볼 수도 있죠라고 얘기해가면서 소통하는데 이 대변인들이 사실 말하는 게 직업이어서 트윗 같은 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꾸준히 얘기해가면서 이야기도 날리고 욕설할 건 또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좋아요. 듣기에 보기에. 왜 이렇게 근데 진지해? 정수영은 맨날 그런 역할만 하려고 그래요. 뭐를 진지해? 뭐 아니 형님도 좀 쓰레기 좀 해봐요 좀. 나만 쓰레기, 우리만 쓰레기야? 나만 쓰레기야. 보면 되게 가식적이야. 자기만 은근히 칭찬하고. 아니, 아니, 봐봐 우리끼리 우리 있을 때는 홍어 조수로 봐 우리를. 딱 들어오자마자도 아까 누군 배추 뿌리 먹고 누군 인삼 뿌리 먹냐고. 밥 먹었냐? 씨발 막 이러던 사람이 스튜디오만 딱 앉으면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왜?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정말 왜 박근혜 안타까운 같은 마음. 톤을 그래? 아, 그러지 마세요. 이거 봐. 이거 너무 가식적이야. 너무 가식적이야. 똥수. 너 저런 이 사람 좋은 웃음하고. 아까도 딱 들어. 야, 10,000원 있냐? 씨발. 막 이러고. 캐릭터를 매주 만들어주고 있는데. 근데 우리 중에 사실 안 그리고 따지고 됐어요. 보면 캐릭터는 제일 많아. 찬드라 굽타, 다방돼지, 다방돼지? 다방돼지 진짜 웃겼어. 다방돼지가 다방 뭐야? DJ, 다방 DJ를 다방돼지. 다방 돼지라고 그때 했었잖아. 다방 레이지 혹은 다방 돼지. 관심이 없어 남한테. 내 자기 위주로 방송해. 현아는 하루만 지나면 먼 옛날의 과거야. 가장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몇 년 전 거를 최신 거로 받아들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태까지 녹음했던 거랑 다른 네. 분위기가 있는 게 다 자기 자료만 보고 있어요. 자기가 1등 하려고.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일단 좀 순위를 네, 정해주셨으면 일단 순위를 좋겠어요. 정해볼게요. 네. 일단은 맨 처음에 다들 동의하지만 홍어조시 동의는 역시. 일단 1등이었는데 네. 그 뒤에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한번 순위를 이렇게 해서 과연 그게 1등인지 아니면 치고 올라온 게 있는지를 얘기해 봅시다. 지금 뭐 시일성이나 뭐 그 어떤 욕으로서의 완성도 면에서는 네. 네 면상 보러 온 거 아니야. 이게 2위가 아닌가. 네 면상 보러 온 게 아니야. 사실은 말 자체로는 욕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그 상황이 그걸 요구. 욕이죠, 사실. 그렇죠. 막말이야, 상황은 막말. 완전 욕이죠. 이게 욕설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보다 사람한테 얼마나 더 모욕적이냐. 모욕감을 주지. 그런 점에서는 완전 욕이죠. 그러니까 단어의 힘보다 상황에 대한 맞아요.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하네요. 정치인의 그 그렇죠, 레토릭에서. 그렇죠. 네, 어떤 상황에서 썼느냐. 그렇죠. 네. 네. 3위는 뭘 것 같아요? 저는 그 연계들이 3위 아닌가. 연계가 3이요? 네. 왜요? 그 연계 좋아한다. 연계 좋아한다 막 이런 얘기 요즘 많잖아요. 왜 연계 좋아해? 가까이 와서 사진 비광성주. 왜 이래? 나만 쓰레기야? 그거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연계 좋아한다는 그 말도 좀 기분 나쁘지만, 본인이 다른 사람의 그 비유,
생식기에 대한 맞아요. 그걸 욕이라고 생각해서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어. 막상 자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관대하다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 있는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성폭력이죠. 예, 그러니까 여성들이 언제나 성적인 약자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분은 굉장한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신 분이잖아요. 어떤 그 경제적인 지위에서나. 네. MCM. 예, 그렇죠. 그러니까 MCM. 예, 근데 그분 입장이시라면 그런 분 정도 입장이시라면 좀 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성취를 이루신 분답게 그 나이 어린 남성들에 대해서 좀 더 그 선별된 언어를 써주셨어야 되지 근데 또 않나. 그분이 또 덧붙이셨잖아요. 이거는 회사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나만 쓰레기야. 예. 그러신 거죠 이제. 비광성주 선생이 저는 3위가 아닌가. 네. 제가 얘기했던 거 이건 4대강 사업 안 했으면 대한민국 전체에 물난리 날 그분은 우리 얘기를 하지 말자고. 그분의 어록은 정말 너무 많고 그리고 이미 이제 그 시대는 갔기 때문에 그냥 저는 MB는 그냥 논외로 치자. 예, 그 사람을 우리가 4위, 5위 뭐 이렇게 올려줄 필요도 없다. 뭐 영원한 고전이 되어버렸죠 이제. 그렇죠. 네. 근데 클래식 중에도 괜찮은 것들이 있죠. 뭐 이를테면 이런 거나 혹은 아까 언급했던 이것이 포탄입니다. 그저 박근혜 후보님께서도 그 자꾸만 그 곤란한 문제 물어보니까 지금 약 드셨어요? 했잖아요. 맞아. 병 걸리셨어요? 병 걸리셨어요. 병 걸리셨어요. 병 걸린 거 아니야? 그 김용민 씨가 진짜 흉내 잘 내는. 지금 병 걸리셨습니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흉내 진짜 잘 아니 내요. 박근혜 후보가 북한 출신이죠. 약간 그렇게 흉내 내시는데 네. 되게 재밌어요. 어쨌든 대부분 순위 상위권엔 제가 했던 게 랭크에 돼 있네요. 그러게. 오늘 이 5만 원은 결국은 탁현민한테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분들? 막말을 찝어내는 센스가 있네요. 오늘만은 이 친구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팩트에서 제가 밀렸네요. 오늘만 팩트에서 밀렸어. 팩트에서 제가 밀렸네요. 오늘만은 이 친구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야, 이거 재밌다 이것도. 오빠도 센스. 이것도 빈정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레토릭은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레토릭은 그러니까 상황을 이거 정말 제가 탁현민을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칭찬한 것이냐, 아니면 이제 5만 원을 못 먹은 데 대한 그런 그 짜증과 이것을 어떤 상황에 빗대서 제가 말한 것이냐. 그리고 나니까 그 생각도 드네요. 네. 변드나이. 네. 변드나이. 변드나이가, 네. 김용민 뭐 이렇게 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아, 끌고 다니는 맞다. 쇠사슬. 그 새로운 정부가 맞아. 오면, 선거 끝나면 그렇게 저는 하겠다. 그렇게 보면 사실 저는 걔가 진짜 정말 많이 아프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치료가 사람들이 필요해요, 걔. 가까이서 보니까 어땠어요? 여러분 봤다면서. 저 TVN에서 같이 했잖아요, 방송. 근데 저한테 되게 잘해주시던데요? 여자한테는 잘해주잖아요. 그래, 내가 약간 스킨십 좀 살짝 했는데 되게 떨려 하시더라고요. 좋았어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뭐, 그냥 그런 스타일이야? 현아? 아니, 그냥 이렇게 마이크 만지듯이 그런 기분으로 만졌어요. 아. 이렇게 책상 만지듯이. 근데 그분은 굉장히 좀 떨려 떨려요?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네. 저는 요즘에 그 변드나이를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노는 걸 보면서 정말 모질다, 사람들이. 아픈 애를 병원에 안 보내고. 아픈 애는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네. 아프신 분은 머리 아프신 분 있잖아요. 대갈용서 그분도 막말은 대관령 대박이잖아요. 다 줘야 된다, 이런 거. 근데 요즘 방송 재밌던데. 고전이죠. 그분? 방송을 해요? 네, 그분 제2의 길을 찾았어요. 고소한 식구. 그래요? 난 네. 못 봤어. 조선 못 봤어요. TV에서도 방송하시고 종편에 가서 또 그거 하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까발리는 그 방송을 하셔서 방송 내용은 자체는 굉장히 그 후련하고 아니, 재밌는데 자기가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그 특권을 누리시던 분이 그러니까. 그런 말하는 건 조금 얄밉긴 하더군요. 많이 얄밉죠. 네. 혹시라도 정치인 막말을 누굴 살펴볼까 한 네. 사람을 꾸준히 살펴볼 때 볼만한 사람은 김무성입니다. 지금 총괄 선대본부장하고 있는 양반인데 이분이 아주 기가 막힌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랬죠. 지금 보면 우리 한나라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이 5명한테 있는데 정치를 멀리한 이명박 대통령 그걸 말릴 생각 안 하고 부추긴 이상득 이재호 그리고 뒤에서 뒷짐만 끼고 있던 박근혜 이 와중에 우리 당 대표면서 막말했던 홍준표 나는 이들을 한나라당의 오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멋진데? 지금 멋진데 이거 얘기도 멋지다. 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서 물러나고 있다 다시 들어와서 뭐 하고 있느냐 박근혜밖에 없다 거기다 장상 총리 그 전에 볼 때 그랬잖아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그렇지. 무슨 국군 통수권을 한다고 하느냐 본인 스스로 말에 치이고 있으니까 이런 막말꾼들은
앞뒤 했던 말들을 붙여서 보게 되면 지금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를 느끼게 돼요. 좀 봐야 돼요, 이쪽은. 그러니까 뭐 여성 대통령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요즘.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언행을 평가할 때는 물론 지금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의 어떤 수준도 평가의 대상이 되지만 그 사람의 어떤 과거 언행을 쭉 이렇게 그 맥락을 훑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또 되게 좋은 환경이잖아요. 인터넷만 쳐보면 어록들이 쭉 나오니까. 예전에 실제로 그 네티즌들이 뽑은 최고의 망원 이런 조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위는 역시 강용석 전 의원 아나운서 다줘야 한다. 다줘야 한다. 그리고 2위가 김문수 경기도지사죠.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자 그러는 거다. 그때도 1위는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외국 마사지가 얼굴 별로인 여자 골라라. 이런 게 38.5% 1위 뭐 이렇게 됐었네요. 그리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안상수 그 보은상수 말고 네, 인천시장 안상수. 여기자와 친해지고 싶어서 화장실을 갔다 온 순간 어깨에 팔을 두른 것뿐이다. 친해지고 싶어서. 많이 외로우셨나 보네요. 열린우리당의 한강원 의원, 지금도 현직 의원인가요? 이런 말도 있었네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 누구나 그 향기에 취하고 싶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만져보고 싶은 것이 자연의 순리이자 세상의 섭니다. 라며 초당적인 훈훈함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게 한나라당 정의연 의원이 알코올 이제 술 너무 많이 먹고 실수했을 때 디펜스 해주느라고 했던 얘기래요. 디펜스하는 말이 더 안 좋게 만드는 것 맞아요. 같은데. 네. 그래서 디펜스라고 생각하는 게 또 웃긴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이제 이를테면 여성에 대한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성 의원들의 경우에 전혀 이렇게 마인드가 없는 의식을 못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게. 그게 그렇게 권력이 만들죠, 사실은. 결국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막말의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비난을 받고 씹히면서도 그치지 않고 하루에 하나씩 빵빵 터지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정치의 지향점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자신을 거두어준 보스에게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패거리 정치. 패거리 정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충성 경쟁과 어떤 자신의 그 효용가치 증명이라는 측면에서 보스에 대한 어떤 일편단심을 강경한 어조에 실어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런 언행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근데 평범한 회사원인 제가 이런 분석을 한다는 게 굉장히 놀랍지 않죠. 되게 보면 가슴이 조마조마하네요. 이를테면 이제 그 국회의원들 공천권을 여전히 그 중앙당이 쥐고 있잖아요. 아래서부터 공천하지 않고 위에서 이제 내려가니까 공천권을 쥐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그 정부가 바뀌면 요직에 계속 낙하산들을 안 치잖아요. 지금 끊임없이 이번에 KBS 사장도 또 낙하산을 안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 존재를 그렇게 충성심을 보이면서 자기 존재를 증명했을 때 뒤돌아오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계속 그런 게 반복되지 않나 싶어요. KBS 사장 얘기하니까 어제인가요? 그 끝장 토론에 나왔던 이진숙이 그런 얘기했어요. MB 정권에서 MBC를 장악한 것은 정권이 아니라 노조다. 팔짱 이진숙 선생.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게. 예전에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 이미지적 혼동이었었거든요. 예전에는 저 멀리 이라크 갔었을 종공기자 때 왔을 때. 그때 굉장히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도 멋있었거든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공기자도 뭐 대단한 사명감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오늘 정치인의 막말하고도 비슷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그 상황에. 그래서 뭔가 영향력을 갖고 싶어하고 일종의 공명심일 수도 있고요. 정치인들의 막말은 대부분 그런 데서도 연유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이를테면 강용석이 사석에서 한 이야기였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뱉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어필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말 막말을 들었을 때 뭔가 씻어내고 욕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 뭔가 괜찮은 말들을 하는 정치인들을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전 앞뒤를 다 자르고 요 며칠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져서 다운되고 있을 때 기분 좋았던 말이 사과라는 단어였었어요. 우리가 뭔가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사과를 하거나 혹은 복잡한 걸 할 때 이 문재인 후보가 복잡하게 단일화 문제가 있었을 때 흔히 얘기하는 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든가 내지는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라든가 어찌됐건 내가 알아서 풀어보겠다라는 말을 안 하고 사과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반대쪽에서나 뭐 다른 데서는 너무 숙이는 거 아니에요? 저재산이야 이럴지 모르지만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는데 마음을 놓고 봐서 단일화를 위해서 사과라는 단어를 직접 입에 올려서 했다는 것 자체가 통 큰 정치로서 제대로 보여주는 바람직한 정치 인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그래도요. 들더라고요. 저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정치인한테 이 사과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저도 이번에는 사과한다 이 말씀 들었을 때 좀 약간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울림이 크게 가야 되는데 막말이 여파가 크니까 누군가 막말하는 것만 커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 최고로 뜨고 있는 마케팅 포인트가 마케팅 용어가 진정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온갖 트릭과 레토릭과 어떤 그 전략과 이런 거에 지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다 간파할 만큼 이제 똑똑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그런 장벽을 꿰뚫어 버리는 힘은 진정성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어떤 레토릭이라는 것도 이 수사학을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조절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해 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그 국민들이 얼마든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우리 능력이 되어 있고 또 그런 어떤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얼마든지 그런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레토릭과 이런 거를 즐겨 쓰는 정치인 말고 정말 진정성 있는 언행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의 막말은 사실 이것도 하나의 프레임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김용민 막말 사건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고 막말이 그 이전에도 더 심한 막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한 사건과 혹은 사고로 다뤄지는 이유는 그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김용민을 포함한 대부분의 진보적 인사들 혹은 민주당이나 혹은 이 야권 연대와 관련돼 있는 대선 후보들 혹은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의 막말을 어떻게든 끌어내서 의제화하려는 이런 분명한 의도들도 보여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너 왜 자니? 앉아, 오빠. 근데 김광진 의원의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민간인일 때 그냥 리트윗하면서 자기가 위트로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지금 끄집어내서 마치 국회의원이 그런 걸 했던 양 이렇게 막 불거내는 거. 그래서 지금 덫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2의 김용민을 만들려고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검색 엔진을 찾으면 막말하게 되면은 야권 쪽에 글이 뜨고요. 실언하게 되면은 여권 쪽에 글이 떠요. 그렇게 돼 있어요. 박근혜 망언이라고 찾으면 결과가 안 나오지만 박근혜 실언이라고 쓰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망언은 어차피 야당에서만 하는 것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다행히 우리 네티즌들이 들으면서 잘못된 말, 기가 막힌 말, 옛날에 했던 말 하니까 헤드라인이 이제는 홍준표 막말 이렇게 같이 여권에도 묻혀지는 거죠. 아니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쟤들이 훨씬 더 많이 했어요. 많이 하는데 안 드러난다니까. 수적으로는 월급이 앞서지. 막말하면 이쪽이 뜨고 망언이나 실언하면은 여권이 뜬다는 건 저는 처음 알았네요. 실제로 검색해보면 숫자에서 찾아볼 때 결과가 확 차이가 나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제가 국회의원 욕설, 국회의원 막말 쳐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여권은 안 나와요. 여권은 안 여권. 안 새누리당 쪽은 그게 안 나온다. 능력 있고 센 집권당 쪽은 전혀 나오지 않고. 막말로 치면. 사실 김용민만 해도 의원 아니잖아요. 후보였고 막말 파동이라고 있고 또 몇 년 전 걸 끌어다 붙였는데 그렇죠. 우리끼리 얘기할 때 너무 신선한 막말이 많아서 우리는 3년 전 것도 옛날 거니까 하지 말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집권당 쪽에서 얼마나 많이 했냐는 거지. 그 포털에서 그거는 좀 의도적인 거네요. 실제로 그 포털보다는 기성의 종이신문 쪽에서 헤드라인을 뽑을 때 누구의 그런 식으로
식으로 하니까 포털에 검색이 잘 안 된다. 결국 나가는 거고 막말 하게 되면 그거 자체는 야권 애들이 못 배워서 빨갱이여서 이러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 프레임을 그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 문장이야말로 나만 쓰레기야 이거 아니야? 그거 되게 열심히 미는데 별로 안 안영미랑 사겨요? 왜 그래? 아니 너무 재밌어서 그거. 그러니까 사실 요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적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적절하게 그러니까 상대를 빈정거리기 위해서 혹은 첨예한 산을 돌려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의 정치인들은 그럴 만한 센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진짜 악에 맞춰서 하는 욕들인 거죠. 그게 그대로 나타나니까 여과 없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국민과 그 이야기를 했던 정치인들 혹은 그 누군가에게도 상처가 되거나 혹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사실 그런 거죠. 그 어떤 그 욕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에서 굉장히 충성도가 높거나 아니면은 당 중앙에 충성스럽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시선이 그 정작 그 정치의 어떤 그 목표가 돼야 하는 그런 국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정도로 어떤 그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 정도로 자기가 그 맹목적으로 어떤 보스를 위해서 그 견마지로를 다 하고 있다.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실제로 조직폭력배들도 보면 보스가 이렇게 쌍소리나 아주 험한 일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되게 그 유하거나 신사적으로. 신사적으로 얘기하고 그 밑에 행동대장급 정도가 악에 받쳐가지고 맞아요. 막 개쌍욕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옆에 앉아서 박근혜 그네님 거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건 닭살스러워서 못한단 말이에요. 아 맞다. 그게 최고의 막 노래인데 막 노래. 중에 꼭 그네님 꼭 제발 그만. 아니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건 닭살스러워서 못하지만 누군가 자기를 대신해서 욕을 해줄다 그럴 때 그렇게 나가는 거고 한편에서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저는 살면서 욕을 별로 안 했어요. 이유가 단순했는데 제가 잘할 때는 다른 애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서 제가 그냥 생긴 게 지금도 좀 그렇지만 더 싸납거나 젊었을 때 왜 좀 반항적으로 보이려고 세게 나갈 땐 쳐다만 봐도 욕을 안 해도 싸움이 안 되거나 그냥 끝났었거든. 아, 그러다 무서워서? 보니까 무서워 보이거나 좀 이상해 보이니까 만약에 말을 했다면 확 달라졌을 수도 있고. 말하면 너무 이런 얘기 부드러워. 그런데 쳐다만 보고 있거나 고등학교 때 그러고 얘기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봤기 때문에 욕을 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욕을 잘하는 애들이 좀 작거나 좀 다부져 보이긴 하지만 싸움을 해서라도 자기가 센 걸 입증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있을 경우엔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갔던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가게 되면 그 버릇은 못 버티는 거죠. 자기가 품위가 있거나 기품 있게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라 주먹으로 똘마니 짓하다 올라왔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식으로든 올라는 가고 싶은데 충성 경쟁을 하다 보면 품위 있게 자꾸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먹을 못 쓰니까 입으로 그걸로 다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먹을 쓴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하고 국회 안에서 주먹 쓴 사람들도 많잖아요. 동수형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무서웠을 것 같은데 누가 정작 와가지고 뭘 꼬라보냐? 여러분 미안하다고 이러셨을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무서운 목소리로. 내가 홍대에서 당한 것처럼 홍대에서 10대 애들이 저한테 담배 달라고. 진짜? 네. 아이씨 담배 있어요. 여자애들이었어요. 진짜? 진짜? 아이씨, 담배 있어요. 이러한 불은 있냐? 그 애들이 뭐래? 한꺼번에 많이 피우지 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승자에게 5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의 승자, 네. 주기 싫지만, 네, 탁현민에게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오늘만은 칭찬해주고 싶다. 정말. 팩트에서 밀렸어. 우리만 아니야, 팩트에서 밀리진 않았고, 이번에는 제일 빨랐어, 진짜. 순발력에서 아니, 어쩜 이렇게 밀렸어. 순발력 있게. 내가 둘이 싸울 때 내내 나는 언제 들어갈지 타이밍만 아까 방송 시작 전부터 계속 그래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막 여길 봐라 막 이러면서 내가 자료를 너무 읽었어. 오빠가 너무 넘기고 그러니까. 있더라고 자료를.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언니가 오늘 몇 회 시작할 때 내가 호자 이러려고 하려는데 그 말 끝나는 건 내가 너무 기다렸어. 인생은 타이밍이야. 그러니까 진짜 인생은 타이밍이야. 그러니까요. 타이밍에서 탁현민을 압도하진 못했어요, 여러분이. 저희가 오늘 사실 막말 이거 얘기하자. 네. 2012년 정치인들의 막말 얘기하려고 했던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는 막말이라는 것 자체가
현 여권, 특히 새누리당에서 만든 하나의 프레임이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말실수는 누구나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의 실수는 감추고 상대의 실수를 끄집어내서 선거에서 본인들이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그걸 잊지 말자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정치인의 막말은 분명한 배경과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천착하기보다는 그 말의 배경들, 예컨대 노무현을 가지고 계속 막말을 하는 이유는 문재인과 노무현을 싱크하기 위해서라는 고도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어우, 정리 깔끔하네요. 5만 원 값 했네. 아, 그런가요? 잘했어요. 네, 야, 좋았어요. 너한테 칭찬을 받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다. 이게 나만 욕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식의 막말을 내뱉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을 뽑아준 것도 결국은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계에 진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투표의 힘이고 그런 면에서 투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네. 생각도 들었어요. 네. 우리는 우리에게 딱 맞는 수준의 대통령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 걱정이라니까 그래서. 아니, 오빠 트위터에 왜 요즘 뭐 새벽에 잠을 깨고 뭐 저 너무 잠이 안 와요. 나도 그래.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날짜를 봐요. 며칠 남았는지. 그러니까. 나도 그래. 진짜 나랑 비슷하구나. 나도 오늘 그쵸. 5시에 딱 눈이 딱 떠진 거예요. 떠졌는데 오빠- 뭐 일도 못 하겠고 계속 막 불안한 거야. 아니, 나이가 나도 많아서- 새벽에 아니야, 나이가 많아서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팔뼈가 얼마나 붙었는지 생각하는데. 스발람이 시발! 우리 똥수 오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나이 또 소리 안 보고 있어요, 하려고 한참. 했는데 그러니까. 그 하도 가식을 벗으라고. 벗을 게 없어서 마저 하나만 쓰고 마무리 지려고요. 5년 내내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을 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럴 때 이런 문장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 복잡한 거 아니거든요. 막말하는 더럽고 아주 안 입고 온 꼬라지들 좀 그만 봤으면 좋겠고 먹고 사는 걱정 좀 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니들 표정이 왜 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아무리 안 할게 그냥. 그래. 해야 돼. 결국은 나만 또 쓰레기야. 그렇게 깔때기로 가는구나. 똥수 뭐 아니, 하나 근데 했더니. 너무 좋은 얘기예요. 박동수 형은 네. 저 가식을 벗어내는 순간 진정한 캐릭터를 찾을 수 있어요. 가시 캐릭터를 오늘 또 한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탁현민 씨가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 한 것 같아요. 결국 탁현민이야? 결국 탁현민이야? 오늘 1등 탁현민이잖아. 네, 네. 그래. 예, 우리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뽑게 된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한테 되게 어떻게 보면 충격적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수준이니까. 그리고 그게 근데 우리가 우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저는. 저도 큰언니 말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좋은 대통령을 갖고 싶으면 우리 그럼요. 수준을 올리는 거 외에 맞아요. 방법이 없어요. 네. 12월 19일 정말 며칠 안 남았고요. 그러네요. 네. 우리는 우리대로 각자 영역에서 12월 19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고 나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들 12월 19일에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누구는 방빼, 누구는 들어와 이걸로 해서 행복한 12월 19일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야, 개평 줘, 개평. 5만 원, 개평.